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이고요. 지난 12월 27일부터 왜 내교육에 주목하는가 이 슬로건으로 7회차에 걸쳐서 겨울방학 특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교육학과 학우분들 비롯해서 또 이런 뇌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아주 높기 때문에 하지만 뇌에 대한 지식과 그런 탐구를 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를 직접 가져오는 것과는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교육학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 시민분들이 뇌에 대한 관심이 엄청 쏠려 있는데 이제는 내 활용으로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사회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려고 이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를 사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뇌교육에 주목하는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 네, 그것은 네, 변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 소개를 처음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내 교육 관련한 기관에 좀 소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이제 내교육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니까 내교육학과가 뭐 중심학과죠. 네, 네, 중심학과를 맡고 있고 저희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내교육의 석박사 대학원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공통 과목, 내교 원론 과목을 강의를 하고 이제 겸임 교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내교육 영역에서는 한국이 좀 선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엔의 유일한 NGO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내교협회가 있어서 미국, 한국, 일본의 법인을 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 법인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여기 아마 내교육 관련한 분들은 브레인 잡지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유일한 뇌잡지입니다. 그 네이버에 뭐 이렇게 구글 검색에도 기사는 나오는데 일반 도서관에 가면 그 이 잡지를 디지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학술 자료로 이 전문지로 분류가 돼서 학술 자료 논문 검색하면 이 브레인 잡지의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뇌과학 자체가 아니라 뇌에 대한 활용 분야입니다. 네. 왜냐? 뇌를 의학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또 과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일반 분들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뇌를 마치 얘기를 하고 뇌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교학과에 들어왔다고 하면 네, 너 이렇게 어려운 걸 했어? 그 의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 과학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과거의 뇌를 쓴 거죠.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변화된 나는 내가 이제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take back your brain. 뇌를 좀 가져와야겠다. 누구로? 나로. 네. 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에서 나 쪽으로 그런 좀 강의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과거에 비하면 이런 니즈도 굉장히 커졌다는 걸 피부로 많이 저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제 여기 우리나라 그 어린이 총연합회 이런 쪽도 이제 임원진 연수에서 네, 이런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립 중고등학교 교장단 1000명이 모인 그 팬데믹 이후에 첫 연수였는데 여기 보면 지덕체냐 채덕지냐 인간 뇌의 특별함. 네, 왜 지덕체로 해왔을까? 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네, 학문적으로는 채덕지가 맞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교원들 임용고시 합격하면 그 이제 뇌에 대한 연수를 하는데요. 이 연수가 우리나라 첫 뇌연수였습니다. 이게 2014년인가 그랬어요.
조금 늦었죠. 우리나라가 이 교사들이 뇌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네, 이런 유아 쪽도 관심이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비하면 이 뇌교육의 영역은 자연지능 개발입니다. 네, 모두가 인공지능을 쫓고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만든 것의 핵심은 브레인입니다.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뇌에 대한 기제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인공지능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네, 또 다른 인공지능의 또 다른 가능성을 또 인공지능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 기제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중일 청년들 이런 쪽에 저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이런 활동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방송 쪽도 포인트는 다 그런 뇌 활용 분야입니다. 네, 이 잡지 편집장도 올해가 19년째인데, 네, 저의 재능은 아니에요. 네, 저 아버님이 이런 좀 수필가, 이렇게 테크니션인데 또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수필가 등단을 하셔서 그 유전자가 저한테 오지 않았나. 그거를 어릴 때 계속 보고 있으니까 20대에 들어서 그게 유전자 발현 기제라고 하는데요. Seeing is doing. 보는 것만으로도 네, 뇌는 활동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릴 적에는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아이의 두뇌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덕분에 네, 잡지의 편집장이라는 것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네, 그럼 이 브레인 트레이너 이 얘기도 오늘 조금 나중에 할 건데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제 50분이 넘어가시네요. 내가 앞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변화, 코칭, 인간에 대한 어떤 상담 이런 쪽 분야에 내가 앞으로 종사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 뭐 심리 분야를 비롯해서요. 그러면 모두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은 취득하셔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 예를 들면 심리학은 오랜 기간 마음 이론을 쫓았죠.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 칼융부터 해서 뭐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마음 이론들이 많죠.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서구 심리학이죠. 서구 심리학은 왜 마음만 쫓았을까? 지금 최신 심리학은 소매틱 메서드, 뭐 SP, 뭐 이런 신체 기반 활동, 방법, 치료를 도입하고 있어요. 대부분 소매틱이죠. 뭐 최신 심리학 워크숍 가면 대부분 소매틱을 얘기하고요. 이제 뇌도 얘기합니다. 왜냐?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피지컬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마음과 행동 변화 열쇠인 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인간의 변화, 어떤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사이버대도 그 상담 심리학과가 올해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로 명칭을 바꿨어요. 왜냐?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뇌교육 특성화 대학이니까 일반 상담 심리를 지금 할 이유는 없죠. 더군다나 뇌교육 특성화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접목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 분야에 국가 자격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대한 훈련, 몸에 대한 훈련, 또 전체적인 뇌에 대한 훈련 분야는 브레인 트레이너가 현재도 유일하고 앞으로도 거의 유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꼭 따시기를. 뇌교육 단과대학 안에 이 이론 시험 과목이 4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뇌교육학과 학우분들은 이론 과목 4과목을 들으시고 졸업 전에 가능하면 모두 취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이제 이사로 제가 발기인으로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이제 조금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매일경제에도 한 3년 반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등산이 뇌에 좋은 이유, 이거 교과에도 살짝 들어가죠. 네, 스포츠, 뇌와의 어떤 관계냐, 비빔밥에 담긴 두뇌 창의성의 비밀. 이건 제가 비빔밥을 한 달간 집에서 엄청 자주 먹다가 칼럼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썼어요. 이걸 4편 시리즈로 썼습니다. 이 4편을 쓰고 나서 KBS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는 거죠. IQ, 아직도 IQ 궁금해 하나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집단 IQ 검사를 안 하지만 IQ 세대가 있죠, 아직도. 그 IQ 부모라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나? 네,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그냥 걷습니다, 대부분. 느끼면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의 열의 7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 그냥 걸어요. 신발만 신기면 그냥 걷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은 아마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 조금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서, 네, BTS 대학으로 불리는 한 축은 한류 대학입니다. 문화 계열 축의 한 축이고요. 뇌 쪽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구 글로벌한 부분을 강조해서 모든 입학생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이제 제가 교양 과목을 맡고 있는데 제가 공통 교양을 맡고 있는 이유가 이 지구 어떤 글로벌 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뇌로 보면 의식 확장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릴 때 두뇌 발달을 가로막는 게 의식을 좁히는 겁니다. 이게 사고를 좁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식을 가로막거나.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너 이것밖에 못해? 아이들한테. 네, 너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가 이제 말과 어떤 행위로 닥쳤을 때 어린 시절에는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죠. 이 결국은 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과목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좀 의식 확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내교학과 교수인 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과목을 듣고 나면 BTS 멤버들도 다 들었죠. 마인드가 확산이 됩니다. 저희 대학이 BTS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오늘 특강은 마지막 특강이라 네, 일반 여기 학우가 아닌 분들한테는 이거 이제 특강하는 시간에 네, 그 추천 내가 학업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원하시면 네, 여기 최대 장학 혜택이 부여된다는 거 미리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오늘 혹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들을 다양한 주제로 듣고 싶으시면 네, 여기 제가 내교육 TV 유튜브를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교육학과의 총 7회에 걸친 특강을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로 얘기하라고 하면 브레인입니다. 그렇죠? 뇌교육학과니까요. 왜 지금 뇌를 얘기해야 되느냐? 왜 지금 뇌에 주목해야 되느냐고 하면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그 두 가지는 공통점일 거라고 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란 건 나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 철학, 인문학 엄청난 학문적인 축적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뇌에 대한 게 없이 마음을 쫓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세기 후반에서부터 뇌가 부상이 했죠.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려면 뇌를 빼고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정확하게 이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 필요가 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상담센터가 뇌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 상담센터 원장님이 상담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마음만 얘기하면 또 마음만 얘기하고 몸에 대한 얘기 없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서구적 관점이에요. 서구의 심리학이 오랜 기간 몸 없이 마음을 쫓았습니다. 이 심리학은 사실 마음 이론이죠. 그런데 왜 지금 최신 심리학이 소매틱을 얘기합니까? 네. 이제는 인간의 변화라는 게 심신, 이원론이 아니라 심신 일원론입니다. 왜 서구의 역사에 명상이 없었을까요? 네, 심신 이원론의 역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명상을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는 쪽은 없죠. 그래서 이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그 글귀입니다.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아직은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열쇠고요. 변화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시작을 하신 거죠. 왜? 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구상 존재하는 그 인간 중에 약 10% 안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열쇠는 찾은 거예요. 이제는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뇌교과과 커리큘럼 전체를 할 수도 없고 조금 시대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 키워드 몇 개, 한 4개를 중심으로 오늘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듣는 내용들 중에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놔 주시면 끝나고 잠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인 롯입니다. 네, 이 단어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4년을 관통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 뇌썩음, 한국어로 뇌썩음이란 뜻이에요. 이 사진이 뇌가 썩고 있는 거죠. 뇌가 부패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또 상실하고 있는 뇌가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뇌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이후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조금씩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의 선택이 내가 한 선택인지, 중독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치매가 왜 젊은 치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율신경 실조증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왜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에만 들어가도 아토피, 천식, ADHD,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를 비롯해서요.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왜 묻지마 살인폭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10년 전부터 크랙이 간 거죠. 한순간에 그렇게 하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지금 현대인의 뇌를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썩게 만들고 있는가? 뇌에 대한 본질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뇌에 대한 공부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의학자만큼 한다고 해도, 과학자만큼 한다고 해도 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뇌 활용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뇌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데요. 그 차원에서 보면 Brain is Coordinator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해요. Brain is Coordinator. 코디네이터가 뭔가요?
조절하는 거예요. 코디하는 거예요. 뇌는 조절자구나. 뭘 조절하지? 항상성.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는 거. 추운 지방 가면 지금 겨울이죠? 네, 털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쭈삣쭈삣 서고요. 여름 되면 네, 덥잖아요. 그럼 땀을 배출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조절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뇌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백혈구가 쫙 모여 들어가지고 자폭을 하면 딱지가 생기고 피가 이렇게 굳죠. 이런 시스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가 끊임없는 성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체라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의 조절 여부에 따라서 정신, 정과 신, 육체와 마음의 균형과 조화가 출렁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뇌가 집중이 어떻고 뭐 몰입이 어떻고 이거는 바깥쪽에 드러나는 거고요. 그 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나의 항상성 기제. 이것이 몸, 마음의 상태를 바꾸게 만듭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브레인 롯의 시대니까요. 지금 더없이 편리한 시대인데 근본적인 게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어안이 서리고요. 갑자기 두통이 오고요. 갑자기 뭐 공황장애도 오고요. 뭐 또 요즘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몸, 마음의 조절, 외부와 내부의 조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절. 이 모든 조절의 핵심이 뇌입니다. 뇌를 빼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뇌를 빼고 인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거죠. 질문, 46억 년, 30만 년, 이건 뭘까요? 네, 46억 년은 뭐다? 네, 우리 채팅창에 혹시 46억 년의 숫자를 안다. 네, 46억 년, 30만 년. 네, 하나, 둘, 셋. 답이 없네요. 46억 년은 네, 지구입니다. 지구의 나이. 30만 년은 조금 우리 늦게 최현희님과 강선님이 올리셨네요. 지구 역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요. 30만 년은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도라고 얘기합니다. 30만 년. 역사 시간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완전 끄트머리죠. 지구 역사의 99.9999%의 현생 인류가 출현해서 이 30만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뇌는 적응을 해왔겠죠. 지구에서 살았으니까 지구가 당면한 그 환경이 핵심이죠.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공전을 하죠. 네,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리고 자체로 자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빛에 따라서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낮밤이 바뀌었죠. 그렇게 낮밤이 바뀌는 속에서 뇌가 적응을 해왔어요. 그리고 인류가 엄청난 뇌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수렵사회, 네,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금 한 40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 산업사회부터 뇌가 처한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럼 뭐가 제일 바뀌었을까? 이거를 들여다보면 답이 조금 나옵니다. 뇌 바깥의 가장 큰 변화는 빛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왜냐? 인간의 뇌는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빛이란 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빛밖에 없었습니다. 그 태양빛에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 기제, 항상성이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가냐? 이 생체시계가 그렇게 작동이 됐습니다.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작동을 했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시신경을 거쳐서 이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SCN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수면에 대한 거, 체온에 대한 거, 혈압에 대한 거, 이런 면역, 내분비계 이 모든 것들이 이 생명 시스템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거의 30만 년을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400년이 산업사회를 만들면서 바뀌었죠. 뭘 바꿨을까요? 네, 인공빛을 만들었죠. 여러분 스마트폰. 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안에 만지시죠? 화장실 갈 때 가져가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잠이 들 때, 네, 만지시죠? 스크린으로 보잖아요? 일상을 바꿨죠. 인간의 뇌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요, 생체 시계가 바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산속에 군대가 있으니까요. 네, 아침을 삼시세끼를 다 먹죠. 아침에 구보하죠. 네, 그러면은 생체 시계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들 군대 가면 잠을 일찍 잡니다. 일찍 일어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교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잔다고 뇌가 회복되지 않아요.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네,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몸만 멈춰도 눈을 감으면 뇌 기능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심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몸을 멈춘다고, 즉 눈을 감는다고 뇌 기능의 직접적 회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불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하지 않으면 불면은 달고 사는 거죠. 불면이 심하면 또 그 치매와 연관이 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 안쪽에 바뀐 건 뭐냐면 이 지구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다. 소화기관만이 아니다. 이거죠. 20세기를 넘어서 전 세계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대사건입니다. 네, 대사건이. 더 세컨 브레인. 이 마이클 거슨이라는 그 연구자로 촉발된 지금은 뭐 너무나 유명해졌죠. 근데 지금도 그냥 집에서 프리바이오틱스나 뭐 유산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을 모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장내 미생물이 한 39조 마리가 있는데요. 현재 학계에서 추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약 1.5에서 2kg 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네, 우리하고 공생하는 생명체 39조 마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성인기 발달 과정에서는 다양성이 낮고요. 성인기 기간에는 다양성이 높다가 다시 나이가 들면 다양성이 낮아지는데 다양성이 낮은 저 기간에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나온 거는 어린아이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안, 자폐증, 뭐 천식, 아토피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것도 장내 미생물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뭐 교과 하나기 때문에 언급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면 장내 미생물이 무너집니다. 그렇겠죠? 지구에서 온 거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그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지구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죠. 네, 인간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점점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장이 문제가 되겠죠. 더 세컨 브레인, 장신경계가 문제가 되면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된 뇌기능이 취약해집니다. 뇌질환의 취약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장 안 좋은 분들은 감정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요. 우울증, 아주 직접적이죠. 신경퇴행성 장애, 요즘에 핫 연구 주제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지구와 동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응을 해왔으니까요. 그게 무너지면 네, 인간의 많은 질환들이 급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거를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있다. 자, 지금 얘기 드린 건 바깥쪽의 변화예요. 지구 환경. 어쩔 수 없죠, 개인이. 하지만 안쪽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쪽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신체 정서 인지 불균형. 네, 안쪽부터 바깥쪽. 뇌는 안쪽부터 생긴 거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움직임의 저하입니다. 네, 이게 가장 본질적입니다. 아까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흐름에서 이 인간의 뇌 안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마이너스는 이 브레인 스템 영역이에요. 네,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신체 움직임의 감소. 머리는 엄청 쌓였죠.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근본은 흔들리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심각하죠? 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으로 정보를 받는다? 네, 위험하죠. 그래서 정보와 사회까지 왔지만 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뇌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와 기능 안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바깥쪽 영역입니다. 엄청난 정보의 급증. 그래서 뇌 구조와 기능은 안 바뀌었어요. 심지어 움직임은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농경사회에 비교하면 한 5분의 1. 수렵사회에 비교하면 뭐 몇십 분의 1 줄었죠. 이 줄어든 움직임의 영향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인류 첫 스크린 세대. 네, 뭐 스마트폰을 주면 웃고 뺐으면 울고 이런 친구들. 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10년 전과 비교하면 네, 우리의 독자적 개체의식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자 이제 브레인 롯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좀 큰 범주를 얘기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걸 갖고 얘기하면 너무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이.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적응, 진화를 해왔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라는 자연빛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데 있는데 추울 때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게 산다. 지금 계신 곳 따뜻하시죠? 네. 그럼 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이 겨울인가? 뇌는 이런 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곳이 바깥은 겨울인데 지금 공간 안은 너무 따뜻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름인데 너무 에어컨을 빵빵 튼 곳만 살아가요. 그럼 뇌가 교란을 일으키겠죠. 성인이시니까 좀 낫지만 어린아이들 곁은 어떨까요? 이제 뇌가 한참 발달하는 6세 아닌데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 너무 춥게 시원하게 살고 뇌가 교란을 일으키겠죠. 브레인 롯이 네, 일어나는 겁니다. 추울 때 적절하게 춥고 더울 때 적절하게 더워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네, 자유신경이 좋은 건데 요즘은 그거 반대로 산다. 네, 앉고 눕고 네, 타고 걷지 않고 네, 그러면 브레인 롯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자, 거기에서 두 번째 핵심은 안쪽은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뇌하면 아마 여기 뇌교육학과 학우분들이나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뇌라고 얘기하면 똑똑하다. 기억을 잘한다. 몰입을 잘한다.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생각하죠. IQ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덕체, 채덕지, 이 얘기는 많이 하죠. 지덕체는 서구 근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은 채덕지 교육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라의 화랑, 사극 보시면 화랑들이 공부하는 게 근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려 그 어떤 벽화에도 공부하는 벽화가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가인재 교육 방식은 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심신쌍수라고도 얘기해요.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지력 중심 사회는 서구 근대 교육에서 사실상 가져온 겁니다. 이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 드렸죠.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네, 몸이 먼저죠. 왜냐? 뇌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뇌가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나의 뇌는 자극을 원해요. 뇌가 자극을 받으면 변화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그 대상이 나의 뇌 상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겠죠. 나의 뇌가 상시적으로 평소에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받고 주고 처리하는 대상. 네, 뭘까요? 네, 우리 뇌교육 학과분들은 많이 아시죠? 네, 바로 몸입니다. 네, 내 몸에, 예, 채연이님, 몸이죠. 걷는 거, 움직이는 거, 네, 모두 이 신경계에 따라서 이 자극이 척추로 와서 척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두정엽의 체성감각 피질, 네, 이게 신체 지도가 있어요. 호문클러스라고 하는데요. 신체마다 이 뇌 영역에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몸에서 올라오고 앞쪽으로 토스를 해서 운동 피질로 넘깁니다. 그래서 감각은 몸에서 뇌로 입력되고 몸에서 운동 신호가 몸으로 가는 이 주고받음이 뇌의 상태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이 6세까지 열심히 하거든요. 0세부터 3세가 더 핵심이고요. 유아는 열심히 그래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신체 활동이 결여된 유아들은 두뇌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갖습니다. 그거를 간과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나중에 큰 코 다칠 겁니다. OECD에서부터 우리나라 교육부도 유아 교육의 슬로건을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라고 선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한다. 네, 여기 계신 지금 성인분들은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올 때 계단을 다 쳐다보면서 올라오지 않죠. 한 첫 두 계단 정도 딱 밟는 거 잡고 그 다음에 그냥 위에 보고 올라와도 내 발이, 내 균형이 알아서 이렇게 걷죠. 유아들 보면 정확하게 이 계단을 보면서 올라와야 되죠. 왜냐? 이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 메커니즘이 뇌가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뇌를 구성하는 가장 베이스 프레임인데요. 이것이 무너지면 모션, 그 다음이 이모션이에요. 움직임 다음이 감정에 대한 발달입니다. 그 다음이 인지학습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세가 끝나고 초등학교 나중에 들어가면요. 신체 정서 인지의 균형성이 깨지겠죠. 그럼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이 그렇죠. 움직일 동, 애니마, 움직이는 개체. 네, 그래서 이 움직임의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 공부가 조금 필요한데 원래 뇌 공부할 때는 이 다 이제 뇌죠. 동물이죠. 뇌는 왜 필요해졌나? 움직임의 화살표, 다양성과 복잡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Brain is Coordinator. 조절하려고 필요한 겁니다. 해파리, 뇌가 없죠. 우리 바다에 떠다니는 해파리요. 여름에 물리고 하잖아요. 뇌가 없어요. 움직임만 있어요. 근데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가면 그 다리가 촉수가 한 방향으로 딱 쏘죠. 그러면 서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면 동물이 신경 그물이 처음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경절이 생기고요. 곤충에 이르면 인간은 신경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초신경,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계가 있는 거죠. 신경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중추사령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의 시작은 움직임이다. 움직임의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감정이 출현한 겁니다.
왜 출현했냐? 네,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은 출현한 겁니다. 움직임이 먼저인가요? 감정이 먼저인가요? 네, 당연히 움직임이 먼저죠. 자, 그럼 감정은 마음의 영역입니까? 우리가 감정이 힘들어서 마음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지금도 많은 심리 상담을 하는 근원이 내 감정이 힘들어서, 내가 우울해서, 내가 감정에 막 이렇게 치우쳐서 뭔가 많이 트라우마 같은 상황태가 있어서,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죠. 근데 그 상담이 마음 상담을 받죠.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생물학에서, 뇌과학에서 감정의 뿌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한 거죠? 신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코칭, 감정에 대한 치료, 치유에서 몸을 빼고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의 최전선에서 왜 소매틱 계열들이 이제 막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인류의 학문 체계가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신체 기반 치료가 접목되지 않는 트라우마, 효과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뇌 공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깁니다. 언어 중추. 이쪽 동물들은 언어가 약할 수밖에 없죠. 언어 중추가 별도로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언어 중추가 있죠. 그리고 셀프 컨셔스, 자의식이 있어요. 강아지가 자의식이 있습니까? 좁은 자의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주인을 이렇게 반기죠. 그때의 강아지, 고양이의 뇌에서는 스냅 사진 같은 사진이 착착착 떠오릅니다. 이것을 제럴드 에델만 같은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는 포유류가 갖는 1차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차 의식은 언어가 있지 않은 그 현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가 3년 전에 자기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3년 전에 나는 어떤 고양이였지? 1년 전에 어떤 고양이였지? 1년 후에 나는 어떤 강아지가 될 거야? 변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실천을 해서 1년 후에 나는 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과거의 나를 성찰할 수 있고요. 미래를 꿈꿀 수 있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 현재의 시간을 살지만 시간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 언어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럴드 에델만 같은 학자는 고차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요? 떠올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래 세대가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않는 아이들. 상상력의 부재, 두뇌 발달을 엄청나게 가로막죠. 상상하지 않는다. 위험한 점점 세대로 가고 있죠. 나이가 들면 상상을 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 그냥 눈앞에 있는 주어진 것에 조금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하는 상상력이 나이가 들면 감퇴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을 할 때도 그런 걸 이제 비전 명상이라고 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물학, 그런 뇌과학에서 이런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뇌교학과에도 이런 인간 두뇌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해하면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필수적이에요. 저는 이게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들을 많이 주잖아요. 네, 아이에 대한 부분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그냥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공부를 하게 해야 돼요. 부모가 되면 아이를 갖기 전에 갖고 나면 또 이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면요. 0세 되면 요즘에 어린이집에 엄청 맡기더라고요. 네, 부모는 모르고 어린이집 가면 0세 반에 다 자잖아요. 네, 다 자는데 그
중요한 두뇌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린 아이의 수면은 그냥 수면이 아니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두 번째 키워드를 정리하면 이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봤는데요. 인간 두뇌 발달은 지덕체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덕체의 교육 모델은 잘못됐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0세, 1세, 2세 필수적이다. 충분한 움직임을 더더욱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만약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이가 0세에서 6세 사이면 충분한 움직임을 일부러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너무나 움직임이 결여된 사회 구조예요. 네, 그런 사회 구조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그 다음 상호작용, 정서발달, 태도. 상호작용 정서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냐? 아이가 정서가 발달하는 기본 원리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고도 발달기에 있는 국가는 상호작용의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가족이 무너졌죠? 아이를 여러 명 놓지 않죠? 형제가 없잖아요? 얘기를 나눌 대상이 없어요. 디지털 사회의 급격한 발전, 네, 없죠? 심각해져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위축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갈 거냐? 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가 이것을 모르면 네, 엄청난 위험성을 갖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직접적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분은 지금 서울대학교의 그 사범대 학장입니다. 그 특이한 학장이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넘버원 대학에서 그것도 사범대에서 체육 전공, 체육학 출신의 사상 최초의 첫 학장이세요. 네, 체육학은 끄트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범대에서 학장이 되셨을까요? 이게 이제 서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학습과학연구소가 2023년에 서울대에서 개소가 됐어요. 이거에 직접적인 산파 역할을 하셨는데 저도 이 개소식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갖고 이후에 좀 교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또 브레인 잡지 인터뷰에 실린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몸 교과서라는 책을 냈어요. 뭐 체육 전공 출신이니까 몸 교과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에는 몸에 대한 이해가 교육이 없을까? 단지 체육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학습과 지식, 이 인지 기반 학습만을 해왔을까? 왜 없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네, 왜 몸에 대한 공부가 없지? 인간이 마음과 몸인데, 마음 플러스 몸인데, 마음만 쫓고, 이성에 대한 체계만 채우고, 몸에 대한 게 왜 없지? 이거를 궁금해 하기 시작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결국은 만나는 게 뇌에 대한 공부입니다.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죠? 그래서 만난 우리의 교육에 몸이 없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육은 엄밀하게는 서구 근대 교육이죠. 서구 근대 교육에 아주 바탕을 깔았던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별개이다.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16세기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많이 들어보셨던 이성적 사유입니다. 인간의 핵심은 이성이다. 이성적 사유가 가장 핵심이라 이 이성적 사유를 방해하는 몸의 감각, 사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몸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정립된 서구 근대 교육의 아주 든든한 단단한 바탕이 된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서구의 명상을 받아들이지 오랫동안 못했던 또 철학적 배경이기도 했죠. 심신이원인데 몸과 마음이 분리됐는데 어떻게 마음의 작용과 훈련이
몸을 바꾼다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없죠. 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 인정할 수 없죠. 네, 나중에서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대한 이해, 몸에 대한 이해, 뇌에 대한 이해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사범대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뇌공부입니다. 네, 아주 최신의 그 지점이죠. 교사들은 특히나 필수적으로 뇌공부를 해야 된다. 부모 필수적으로 뇌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 뇌 작동 방식을 아는 교사 부모와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리고 지금 뇌과학은 두개골 속의 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해 없는 뇌공부란 건 사실상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교육학과에서 몸에 대한 기반 훈련을 아주 강조합니다. 뇌체조 훈련부터 해서 명상도 마음챙김 명상은 시작 단계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뇌교육 명상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네, 한국식 명상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죠. 그래서 400년이 흘러서 뇌과학이 이제 인류과학의 정점에 왔어요. 그래서 뇌가 열쇠니까요. 그래서 나온 학자가 현재 가장 유명한 뇌과학자 중 한 명이라고 손꼽는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낸 21세기 들어서 첫 베스트셀러가 데카르트의 에러입니다. 데카르트는 잘못됐어. 400년 전에.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아는 느낌이라는 거. 느낌, 정서. 이게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느낌 정서라는 건 몸과 분리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화살표.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입니다. 즉, 내가 좋은 상태의 어떤 느낌을 알아차리고 어떤 느낌 상태를 알고 또 정서에 대한 기제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몸에서 출발하는 거래요. 몸에서 출발한다. 네, 심신의 상호작용. 그래서 느낌은 인간의 고등의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몸에서부터. 마음챙김 명상. 네, 명상의 입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것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스트레스 목적으로 정확하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것도 동양의 불교 원리를 MIT의 존 카바친이라는 교수가 MBSR, S가 스트레스 리덕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목적으로 네, 개발한 게 MBSR, 마인드풀리스예요. 여기서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마인드풀리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동적 명상, 움직임 명상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정적 명상의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만큼 자율신경계가 불균형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잡니다. 그거를 견디지 않습니다. 네, 특히 초등학생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뇌의 본질은 움직임인데요.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핵심. 지금은 브레인 롯, 뇌가 썩어가고 있는데 감각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나의 뇌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 맨발 걷기를 엄청 하는데도 저기서 신발만 신기면 그냥 걷는 거예요. just walking입니다. 맨발 걷기가 아니에요. 그냥 맨발로만 걷는 거지 진짜 맨발 걷기가 아니다. 왜냐? 느끼면서 걷지 않으니까요. 그냥 걸으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20세기에 또 잘못 알고 있었던 IQ처럼 오감이 감각의 전부라고 공부했던 그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오감이란 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인간의 5가지 감각. 이 5가지 감각이 우리 전체의 감각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엑스트라셉션, 외수 형성 감각입니다. 즉,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이라는 것. 그러면 무슨 감각이 있을까요? 외수 형성이 있으면 네, 내수 형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감각은 내수용성 감각이지 오감이 아니에요. 오감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라 넘쳐 흐릅니다. 왜냐? 정보 사회가 됐으니까요. 하루에 뭐 수시간을 스크린을 보고 계시잖아요. 외수용성 감각은 기본적으로 시청각이에요. 시청각은 넘쳐나서 도파민 중독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쇼폼을 보면 뭐 도파민이 쭉쭉쭉 나오겠죠. 도파민 중독에 너무나 뿜어 나오는 시대인데 잃어버린 감각은 뭐냐? 내수용성 감각입니다. 인트로셉션. 이것은 뭐냐?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에요. 내장 감각, 특히나 몸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들. 뭐가 더부룩해? 뭐가 내 장의 상태가 어때? 뭐 따뜻해? 차가워?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통증이 있어? 이 여러 가지 것들. 이 감각이 주로 뇌 바깥에서 나오는 유일한 신경인 미주신경을 통해서 몸과 뇌가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미주신경이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만큼 감각 상실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느끼지 않는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기에 이제 그 같은 분류로 보통 들어가는 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에요. 아까 제가 계단 올라오는 거 얘기했는데요. 계단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시죠. 성인들이시니까. 그래서 신체, 걸을 때, 움직일 때 사지의 위치, 방향, 운동을 감지하는 감각을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 포지션, 밸런싱, 평형, 신체에 대한 위치, 손을 뒤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 손이 어디쯤 가 있구나라는 걸 보지 않아도 대충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 내수용기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해서 감각을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하고요. 두 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외부 감각, 내부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은 이제 내수용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같이 취급도 하는데요. 조금 성격은 다르다. 여하튼 오감은 감각의 전부가 아니고요. 현대인들은 오감이 넘쳐나서 뇌가 교란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은 안쪽 내부 감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더 깊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내수용성, 외수용성은 경로가 달라요. 즉 훈련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의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감각의 분류고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우리가 내교육 특성화 대학, 특히 저희가 명상 교과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 메디테이션이죠. 그래서 이 인도, 요가의 나라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지금 매년 여기 내교학과의 그 전공 과목인데요. 내교 명상 과목을 듣고 있는데 요가 하시면은 요가 생각하면은 이 자세, 호흡 두 개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핵심은 차크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요가가 이제 자세와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차크라에 대한 수련을 하는 요가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뭐 인도의 아슈람, 아주 전통 아슈람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비하면 한국도 명상의 종주국의 반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한민족의 선도라고 하는 이 원리 체계와 두뇌로 보면 두뇌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하는 내과학 차원에서의 아주 체계화된 교과도 내교학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상치료학과라는 걸로 독립해서 또 학과도 만들어졌을 만큼 여기 내교육 특성화 대학에서 이 명상에 대한 훈련 교과로는 아마 가장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곳이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감각이에요.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것을 이제 총 모아서 네 번째 내적 역량. 내적 역량은
지금 여러분들이 등산길을 가시다가 이 두 길을 만나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둘 중에 네, 오른쪽 가시겠죠. 대부분 오른쪽으로 아마 가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왼쪽 길을 가려는 친구가 훨씬 통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두뇌가 발달한다. 두뇌가 성장한다라는 걸 뇌회로가 만들어진다. 뇌에 길이 생긴다라고 보통 이제 개념화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없던 길이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처음 할 때, 젓가락을 사용할 때 적합한 신경망이 없다가 계속 100번, 1000번 훈련하면 젓가락에 필요한 신경망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젓가락을 딱 사용하면 이런 길이 착 생긴 거예요. 길이 생겼으니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극은 덜 오겠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왼쪽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안전하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위협이 핵심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만약 30대, 40대 이상이시라면 처음 닥친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지 한 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대일수록 어릴수록 첫 상황에서 맞닥뜨린 상황에서 한 발 다가가지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다. 즉 호기심이 먼저 작동하지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거꾸로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지 호기심이 먼저 작동하지 않는다. 네, 왜냐? 길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의 뇌에 많은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 때문에, 두 번째는 네, 효율성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덜 들어요. 네, 에너지가 덜 들으니까. 에너지.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만 가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죠. 네, 시간도 빨리 가고요. 자칫 잘못하면 너 왜 이래 고리타분해? 이런 너처럼 틀이 강해. 이런 얘기를 점점 듣기 시작합니다. 점점 새로운 걸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뇌가 의식적 고착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요. 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잘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역량 차원에서 보면 이 신경망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의식과 이런 신경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하튼 그 인식의 틀이라는 건 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물론 장점도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안쪽만 들여다본다. 이 바깥쪽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즉 의식의 확장이란 건 쉽지가 않아요. 서구적 훈련 방식으로는 이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 몸, 마음의 상호작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죠.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몸, 마음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사고체계가 없는 서구에서 이 의식의 확장성이나 이런 의식의 자유로움 이런 걸 하기가 어렵겠죠. 명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서구에서.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 동양 명상에 주목을 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첨단 기업들, 실리콘밸리 같은데 다 명상이죠. 위즈덤 2.0. 구글 핵심 두뇌 핵심 직원 연수 프로그램이 명상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내교육 학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이 내교 명상 과목이에요. 내교학과 분들은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기 인도 학생들이에요. 네, 이렇게 실제 훈련도 하고요. 과학적으로 이제 배우고 동시에 5대5 비중으로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시대 전환점에서 보면 20세기는 외적 역량의 시대이고요. 21세기는 이제 내적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유명한 아이스버그 모델인데요. 서구는 이 스펜서 앤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의 모델인데요. 빙하 위에 기술과 지식은 빙하 위에 드러난 그래서 개발 가능하다. 교육과 훈련으로.
그래서 서구의 인적 자원 개발이 그토록 된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부터 교과를 만들고 교과를 쪼개고 학습을 하고 지식을 쌓고 인지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온 거죠. 거기에서는 몸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었죠. 아까 서울대 학장님이 했던 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근대 교육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왜냐? 이성적인 이것만 쌓으면 되니까요.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학습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한류의 주역들이 지덕체 교육을 했습니까? 그림 그리고 춤추고 만화 그리고 노래하고 채덕지로 한 거죠. 몸의 감각을 깨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보이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냐? 지금 보이는 영역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외적 역량을 핸들링하는 것은 내적 역량이에요. 근데 이 내적 역량이라는 거의 핵심은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한 특성, 어떤 회복 탄력성,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거를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학습을 해도 그거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약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기회는 많은데 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까? 왜 그런 것들을 똑같이 그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키우고 어떤 사람은 못 키울까? 뭘 빼먹은 걸까요? 단지 머리가 좋아서 학습이라는 걸 잘하는 걸까요? 내적 역량. 이거를 셀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셀프예요. 셀프. 내가 하는 거다. 외적 역량과 다르게 내적 역량은 이 셀프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 물론 외적 역량도 기술과 지식도 내가 하는 거지만 내적 역량에서 왜 셀프가 중요하냐면 내가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나를 상실하면 중독이냐 몰입이냐 나가 있고 없습니다. 똑같이 게임해도 어떤 친구는 프로게이머가 되고요. 어떤 친구는 게임 중독이 돼요. 한 끗 차이입니다. 뭐가 내가 하느냐 나가 아닌 게임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느냐. 나를 잃어버린 사회.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그 본질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감각이 상실되면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요. 내가 염증이 막 일어나야 이제 알고요. 내가 결정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홈쇼핑 보다가 사면 내가 산 겁니까?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나로 하여금 누르게 한 거죠. 내가 상실되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우울해. 내가 우울한 겁니까? 네. 내가 우울한 게 아니죠. 나의 뇌의 상태가 우울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 거지 본질적인 내가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훈련과 함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기쁘다.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훈련을 배우는 게 이제 뇌교육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선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한국은 뇌과학 분야에서는 10위권입니다. 국력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펀드가 들어가는. 그런데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뇌교육학이라고 하는 학사 석박사가 처음 대학이 설립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처음 뇌교육의 학부과정 가장 늦게 설립이 됐어요. 대학원이 먼저입니다. 뇌교육의 석박사 대학원이 먼저 설립이 됐고요. 2004년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2009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석박사 과정이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 이제 2009년 개교한 다음에 2010년에 올라간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철학 원리 방법에 대한 두뇌 발달 원리. 그래서 여기에 방법을 보시면 마인드 바디 트레이닝이에요. 몸 마음의 상호작용의 훈련이 메서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임파워먼트. 네, 이거 내적 역량이죠. 임파워먼트가 뇌교육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두뇌 발달 원리를 공부하는 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기반으로 그 생물학 공부가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 이거를 이해해야 인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성에서는 여기 인생 2막 준비하는 연령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상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은 이제 두뇌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강이 인간 두뇌 발달의 목적이 아니에요. 피지컬 라이프가 퍼스트예요. 그리고 행복이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미디어가 만든 환상 같은 거예요.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네, 뇌교육학을 공부하시면 그게 갖고 있는 허상 같은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은 네, 조금 중간다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피리추얼 라이프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한 성찰 기제가 있어야 가장 궁극적인 뇌 상태가 아주 좋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보면 뇌교육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뇌를 훈련하는, 증진하는 5스텝에 맞춰서 이제 관련한 공부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기본적으로 취득하는데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 그 훈련법을 보면 아주 잘 체계화가 돼 있죠. 왜냐? 브레인 트레이너의 자격 발급 기관이 뇌교육 대학원인데요. 즉 뇌교육학을 기반으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서가 합쳐졌습니다. 동서가 합쳐진 거예요. 왜냐? 서양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자격을 만들었다면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네. 왜냐? 심신이원론 차원에서 인지기능이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더구나 뇌교육학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 지점을 눈치챈 분들은 뇌교육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들이 아니면 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죠. 네, 브레인 트레이너의 두뇌 훈련법이 아주 잘 체계화됐다는 것은 이 시작이 네, 기초 두뇌 훈련부터 인지기능 창의성으로 가져가는 이 방향성입니다. 네, 기초 두뇌 훈련, 인지기능 훈련, 수행력 향상 훈련 이거를 기반으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제 사회 문제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부산교육청하고 MOU를 아주 이례적으로 했어요. 대학하고 교육청이 잘 맺지를 않는데 이런 학교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이 교육청 후원으로 아이들의 이런 마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마음 문제 해결에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 마음 문제 해결은 몸에서 출발해서 심신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뇌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방향성이. 다행히 부산교육청이 아침 체인지라고 영교시 체육활동을 엄청 강화를 했어요. 흐름이 좋죠? 몸을 깨우니까. 그래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부산교육청 후원의 컨퍼런스도 하고요. 이 부산교육 박람회 이 교육청 부스입니다. 교육청 부스 안에 이런 부스도 교육청에서 제공도 해주고요. 지난 1월에는 제가 교육청 교사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올해 이제 다양한 그 교육청 연계 활동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저는 사실 추천을 해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공부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내가 어떤 좀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은 그 등록금 장학 제도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등록금 부담 없는 영원 다니는 학생이 10명 중에 8명 꼴입니다. 네, 80%가 자기 비용을 안 내고 나라에서 주는 장학과 학교에서 주는 장학으로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인 건 저도 사이버 대학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원격으로 학습하고 대신 내교육은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학습이긴 하나 실제적인 훈련을 조금 많이 합니다. 이게 원격 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직접 오프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좀 많이 가져가시기를 곧 마감입니다. 네, 12일 마감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정식 특강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